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등록자격시험 대비 9월 실전문제풀이 과정 그 두 번째 시간 18번부터 33번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4점짜리 문제죠. 완전 판매 관련된 내용 중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3대 기본 지킴이. 3대 기본 지키기. 여기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나왔었는데요. 자, 자필 설명 맞죠? 청약서 부분 전달 맞죠? 상품 설명서 제공이 아니라 약관의 주요한 내용 설명이죠. 설명. 자, 1번은 일단 틀린 것 같고요. 2번 단계별 설명 의무에서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해약 환급금에 대한 설명 당연히 해야 되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 기업성 보험의 경우 단계별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도 단계별 설명 의무는 적용이 되죠.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을 뿐 단계별 설명 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4번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천만 원까지 맞아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맞는 설명은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정당한 건 뭐냐 이거죠. 그죠? 1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료를 대납해 줬어요. 특별이익이죠. 2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면 되는데 근거하지 아니했죠. 아니한 수수료의 지급, 이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되죠.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했다. 아니, 대출금 상환했는데 얘가 왜 특별이익 제공이죠? 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출받은 거 자기가 상환했으니까 특별이익을 받은 게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대납했다. 얘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작성계약이네.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자, 벌칙 뭐 금액이 얼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일단 과태료는 맞아요. 과태료.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제일 많은 게 1,000만 원, 1,000만 원. 거의 대부분이 1,000만 원이 경우의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찍는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찍는 것이 일단 확률은 높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작성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집 질서 관련 준수사항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모집 질서 관련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1번 보험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와 당연히 위탁계약서 체결을 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이죠. 2번 보험대리점의 지점이 폐쇄된 경우 협회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지요. 3번 모집 종사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맞는데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과태료. 벌금과 과태료는 조금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벌금은 일종의 이제 법규 위법을 저질렀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태료는 어떤 개념이냐면 좀 벌금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개념이죠. 어떻게 이제 특별하게 뭔가를 준수사항, 이행을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태만히 했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가 되는 벌칙. 뭐 이렇게 구별을 조금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아니라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4번 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사는 자기계약 금지사항을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보험 설계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보험 설계사에 대한 내용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 중개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죠. 보험 대리점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보험회사를 위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에 대한 체결권 없죠. 고지 의무 수령권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3번 보험 설계사는 다른 보험 설계사를 대리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얘는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이 업무를 협회가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요거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오죠. 자,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일단 안 됩니다. 무조건 복권이 되고 난 다음이죠. 복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딱 틀렸고요. 2번,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유예기간이 있는 자 안 됩니다. 종료가 돼야 됩니다. 3번,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한 지 몇 년?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3년 경과한 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를 하면 다시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설계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도 손해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일종의 경력 등록을 의미를 하는 거니 신규 등록이 아니고 경력은 뭡니까? 등록 신청일 이내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손해보험 관련 업무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1번 C는 최근 2년 동안 생명보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손해보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면 뭐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생명보험이니까 일단 안 되고요. 2번 B는 2년 전에 손해보험중개사 3년 이내죠. 2년 전에 1년 이상 영업을 한 적이 있다.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일단 정답은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3번 D는 1년 전에 재산보험 설계사, 재산보험 업종 자체는 일단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관련 업무라고 볼 수는 없죠. 4번 A는 3년 전 1년 이상 법인보험대리점 대표로 근무를 했다. 대표로 근무했다고 해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판매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에 대한 설명인가? 자, 보기 내용 한번 보죠. 가망 고객 발굴 후 고객과의 첫 만남의 단계로 상품 판매 시보다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이다. 얘는 뭐 접근이에요, 접근. 그죠? 얘는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첫 만남의 단계니까 접근에 대한 설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무슨 위험에 해당이 됩니까? 자, 교통사고는 주관적 위험이나 투기 위험이나 정신적 위험과는 멀죠. 교통사고를 하나 이제 보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순수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측하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순수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중복보험. 예, 하나의 보험 대상으로 여러 군데 가입을 했다는 뜻이죠. 그죠? 한번 틀린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과 일치한다. 얘가 일치하면 중복보험이 아니라 얘는 전부보험이죠. 전부보험. 그죠? 일단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어느 시점에서 보험기간을 공동으로 하는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자, 수개의 보험 계약을 다수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게 이게 바로 중복보험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3번 보험회사는 각각의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진다. 얘도 중복보험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든 무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죠. 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사항에 대해서 기록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의무입니다. 기록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얼마입니까? 얘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어려운 문제죠. 자, 한번 헷갈리는 문제들 지문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몇 % 이상인 경우입니까?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죠. 0.03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 치사죄입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죠? 예,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3번.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죠. 자동 정답은 일단 틀린 것은 4번이겠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확실함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불응. 자, 음주 측정 요구 불응인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취소가 되죠.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주요 요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얘가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보험증권을 수령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의 효력은 뭐 보험증권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되죠. 2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렇게 뭐 1개월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3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고지 의무자가 누구냐? 예, 계약자, 피보험자는 고지 의무자가 맞죠. 그런데 수익자는 고지 의무자에 해당이 되질 않죠. 그죠? 그래서 수익자까지 변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보험 대리점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도 고지 수령권을 가진다. 보험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도 계약 체결권도 둘 다 없습니다. 예, 고지 수령 의무 수령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초과보험이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 가입하는 것을 말하죠. 예, 1번은 일단 맞는 내용 같습니다. 2번. 초과보험을 결정하는 보험 가액의 산정 시기는 당연히 계약 당시겠죠. 얘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자, 비례 보상을 한다는 것은 뭐 쉽게 보시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 비례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과보험은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을 초과를 해버렸죠. 보험 목적물의 금액보다도 더 크게 했기 때문에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고요. 4번.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앞서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 있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약관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자구가 있다. 자, 이랬을 때 보험약관을 유효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네요. 2번.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는 어떠한 경우도 이런 표현 아주 거슬리죠. 어떠한 경우도 변경약관의 효력이 없다. 일단 얘가 틀린 내용이죠. 보험약관이 변경을 했는데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이미 체결한 계약에도 소급해서 약관의 변경된 내용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도 있죠. 바로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과거의 약관에도 소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의 종류에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있죠. 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작성을 하지 계약자가 작성을 하지는 않죠. 자, 33번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겠습니다. 2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의사표시 있어야 됩니다. 3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죠. 4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가 타인 즉 제3자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면 안 되겠죠.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시에는 계약자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또 잠시 후에 제3보험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